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열불난다 이런 말들 하죠. 몹시 흥분이 되고 화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국발 뉴스를 보면서 그야말로 제가 열불이 났습니다. 이 한국 쇼트트랙 선수를 반치고왕으로 묘사한 황당한 내용의 중국 영화가 개봉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아이체이는 지난 10일 영화 날아라 빙판 위의 빛 이런 제목의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시골 소년이 이 쇼트트랙 선수였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받고 끝내 이 국가대표로 성장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주인공과 대결하는 이들이 바로 한국 선수들이고 이 고의로 주인공의 발을 건다든지 또 넘어진 주인공의 눈을 스케이트 날로 다치게 하는 등 이런 악랄하게 반칙을 일삼는 인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인공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트랙을 달려서 결국 모든 한국 선수들을 제치면서 우승을 거머쥔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영화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이 영화의 제작에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베이징시 당국이 이 시나리오 작성에 직접 개입을 했고 제작과 배포를 총괄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에 대해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서 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IOC 위원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중국이 이 같은 만행을 상세히 알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메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서 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 하는가, 이런 행위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런 행위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건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베이징시 당국이 만든 이 영화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열불나지 않는 우리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이 어떤 짓을 했는지 돌아본다 그러면 감히 그 같은 영화를 대놓고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베이징 올림픽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올림픽 자체를 중국 편파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영화를 통해서 덮으려고 애초부터 계획한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를 열불나게 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5일 지금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성적을 보도하면서 2018년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2002년 홈 2점을 충분히 누렸던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성적은 정당한 과정과 최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 그러면서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02년의 월드컵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로벌 타임스는 유독 한국을 콕 찍어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편파 판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또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전 세계 언론들의 집중 취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글로벌 타임스는 또 중국 관중들과 네티즌들이 우승하지 못한 선수들을 온라인상에서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보다 성숙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보도가 바로 중국의 철면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6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으로 귀화한 스포츠 스타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중 갈등 사이에서 낀 새우등 꼴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귀화 선수는 한때 양국 우호 관계를 상징했으나 이제는 잘하든 못하든 조국의 배반자 또는 국가의 영웅으로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견디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키 프리스타일 여자 빅에어 금메달리스트인 에일린 구, 중국 명으로는 구아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에일린 구처럼 귀화한 중국계 미국인은 베벌리 주, 중국 명으로는 주입니다. 이 주위를 대비해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차별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메달을 딴 에일린 구는 영웅 취급을 받는 반면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무대에서 넘어진 베벌리 주는 중국 네티즌의 십자포화를 받았습니다. 베벌리 주에 대한 비난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열 장치까지 작동시켜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타임스는 이런 현실에는 애써 눈을 질끈 감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을 보면서,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나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드러난 중국 본색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철저한 통제 본색. 이것이 바로 이번 올림픽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관중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죠. 경기 중계 화면을 보면 도대체 관중들의 경기 관람 수준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한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박수치거나 환호를 하는 때는 오직 중국 선수들이 나왔을 때만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경기 내용에는 철저하게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관중들이 경기장까지 오게 된 사연을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관중들은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걸러진 이들로 대부분 국유기업의 직원들로 추정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장 전에 철저한 비밀 유지 서약을 해야 됐고 경기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SNS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고 혹시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까다로운 서약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면서 어떤 올림픽 후원사는 경기장 입장권을 배정받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한 명도 관람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 관련자들도 경기 관람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요구 조건들 때문에 결국 관람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조르그 푸트케 주중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상공회의소 의장마저도 참석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경기 관람객들을 통제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전 세계로 중계되는 올림픽 경기에서 반중국 이슈라든지 인권 문제, 신장 유구 같은 인권 문제 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 본색이죠.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여론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탐사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분석한 결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퍼나르는 트위터 계정 3,000개 이상이 가짜 계정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가짜 계정들은 자체적으로 트윗을 올리지 않고 베이징 올림픽을 무조건 칭찬하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퍼나르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가짜 계정들은 팔로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실제로 트위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스파이시 판다라는 계정은 이 신장 유구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미국에 대해서 거짓 프로파간다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등 중국 당국이 하고 싶은 말을 반복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계정이 중국 충칭에 위치한 관영 언론사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스파이시 판다가 트윗을 올리면 다른 계정들이 곧바로 공유를 했는데 그렇게 공유한 계정들은 모두 가짜 계정들로 의심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파이시 팬더를 팔로잉하는 861개의 계정 중에서 90%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가짜 계정들은 베이징 올림픽을 선전하는 해시태그 확산에 동원되게 됐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노력이 외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들은 자국인들을 상대로 한 보도에도 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내용들만을 보도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CCTV의 스포츠 채널은 베이징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에서 중국이 미국에 0대8로 참패한 사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또 다른 관영 매체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네이선 첸의 모습을 보도해서 누락시켰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여론 조작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인들만이 아닌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이죠.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진핑의 우상화에도 동원이 됐습니다. 지난 4일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개회식은 전 세계 생중계가 됐죠. 그런데 시작부터 이번 동계올림픽이 시진핑을 위한 대회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차이치 베이징시 공산당위원회 서기는 시 주석의 개회 선언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인사에 앞서서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과 펑루이안 여사, 몸소 추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깨끗하고 개방되고 간소화된 대회를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이번 올림픽이 시진핑을 위해서 유치된 것이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베이징 올림픽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임이 여기저기서 표출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번 올림픽에서의 편파 판정도 중국이 메달을 많이 따게 만들어서 시진핑의 업적 과시용으로 쓰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진핑의 황제 대관을 위한 서막이었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39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만은 미국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중국 측 공개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최소 385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6조 원 정도가 들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건 중국 측 공식 발표 액수의 10배에 이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황제 대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한복으로 인한 중국의 문화공정, 이게요 베트남의 아오자이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베트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베트남의 아오자이가 중국식 디자인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와 중국의 치파오는 확연하게 다르죠. 아오자이는 바지를 꼭 착용해야 되고 소매도 깁니다. 근데 치파오는 긴 상의에다가 하의를 입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살을 좀 더 많이 드러내고 곡선화되어 있죠. 그런데도 아오자이가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중국이 스키가 1만 년 전에 중국 신장에서 유래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신장을 스키의 기원이자 미래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키는 러시아와 북유럽 인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국이 이젠 스키에까지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 같은 대국은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중화 사상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그동안 쌓여왔던 중국의 열등감, 다시 말씀드려서 1840년 아편전쟁에서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이른바 100년 국치를 벗어나려는 발버둥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맹목적 애국주의가 강한 국수주의 성향으로 이어지면서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렇게 뻐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